안녕하세요. 지은지병원 이비인후과 원장 홍성문입니다. 환절기 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환절기에 좀 비염 관련해서 원장님도 겪고 계시나요? 전 심하진 않은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약간은 겪게 되죠. 네. 정확하게 비염이 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비염은 이제 비강에 생기는 염증 반응인데요. 이제 그 종류의 감기, 코감기, 이제 급성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 비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증상은 코막힘이나 콧물, 가려움증이나 재채기 뭐 그런 걸 유발하게 됩니다. 환절기만 되면 비염이 좀 심해지잖아요. 왜 환절기에는 비염이 심해지는 건가요? 이제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이제 환절기 때 많이 생기죠. 대부분 이제 코의 기능이 찬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또 건조한 공기를 이제 습하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아침 저녁 기온이나 이제 습도차가 생기면 이제 그런 적응 반응이 생기면서 그런 증상이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또 이제 요즘 같은 이제 봄에는 또 꽃가루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 알러지에 의한 비염이 생기기 때문에 비염 증상이 많으시고 일교차가 크면 또 감기가 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성 비염 때문에 감기로 인한 이제 비염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비염에도 종류들이 좀 그렇죠. 있을까요? 네네. 그럼 혹시 그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나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게 되고 급성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감기, 급성 비염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되겠고 대부분 이제 증상이 짧게 끝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만성 비염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비알레르기성 비염이 종류가 많은데 이제 뭐 보통 혈관성 비염이나 아니면 이제 뭐 식사와 관련된 비염, 뭐 직업성 비염, 뭐 호르몬 비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염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비염의 종류를 나눈 이유가 원인에 따라 나눈 거기 때문에 급성 비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단체 생활할 때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예전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스크 쓰면 이제 전달이 안 되잖아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제 본인이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알레르기 원인을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미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침구류나 뭐 실내를 좀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경우는 꽃가루가 많이 심할 때는 좀 외출을 삼가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뭐 식사와 관련된 비염은 식사하면 콧물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사 전에 이제 콧물과 관련된 약제를 복용한다든지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알레르기 원인을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매운 거 먹거나 뜨거운 걸 먹었을 때 콧물이 자꾸 나는 사람 그것도 비염인가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콧물이 나죠. 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안 나는 상황에서 밥 먹을 때마다 콧물이 나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이제 식사 전에 이제 코에 이제 콧물을 억제하는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비염은 사실 약물 치료가 제일 좋다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비염 약이라는 게 그 완치제가 아니라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알레르기 원인을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증상을 호전하기 위한 약제잖아요. 콧물이 나면 콧물약, 코가 막히면 코 막히는 약. 그런 약이기 때문에 완치가 아니라 그때그때 비염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면 약제를 복용하고 딱 그 상황에만 이제 편해지는 그런 약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약물로는 완치가 될 수 없죠. 이제 완치를 원하시면 뭐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뭐 면역 치료라고 해서 어떤 알러젠을 계속 장기적으로 소량 인체에 투입을 해서 그런 반응을 억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성공률이 100%는 아니고 또 장기간 치료에 따른 이제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비염 약제들은 증상을 억제하기 위한 약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 그냥 불편하게 지내지 마시고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대부분의 이제 비염 약제들은 안정성이 높은 약제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염이 너무 심하다, 평소와 다르게 너무 심한 증상이 있다 하시면 이제 뭐 축농증이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또 치료를 해나가시는 게 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Nope. 안녕하세요. GNG 병원의 이성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명확하게 비염과 축농증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사실 뭐 완전히 다르죠. 부위 자체부터 해서 완전히 다르고, 사실 근데 이제 비염이든 축농증이든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속 안에 들여다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세모, 코 가운데 여기 세모 부분 있잖아요. 여기보다 세모의 안쪽, 세모 이렇게 있으면 그 안쪽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일어나는 일이 이제 비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모보다 좀 바깥쪽이죠. 이 주변 비강이라고 하죠. 그 비강을 둘러싼 부비동 이라는 이제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축농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비염인지 축농증 환자인지 네.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힘들죠. 물론 이제 증상 자체가 좀 전형적이라면은 구분할 수도 있겠죠. 둘 다 콧물은 이제 나온다 만약에 치면은, 비염의 콧물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맑고 좀 줄줄 흐르는, 본인도 모르게, 그죠? 줄줄 흐르고, 축농증 쪽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누르면서 좀 찐득찐득하고 잘 안 풀리고 이제 앞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쪽이 조금 더 많고, 그다음에 열혈성 비염은 특징적으로 이제 뭐 가렵다거나 재채기 그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 전형적인 부비동염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는 조금 덜하다. 그래서 아까 처음 봤을 때 부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증상 자체도 좀 많이 다르다. 축농증도 치료가 되는 건가요? 치료를 해야죠. 축농증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죠. 어떤 축농증이냐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또 있죠. 이제 급성 축농증이냐,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축농증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이 달라지죠. 급성 축농증은 뭐 쉽게 말하면 감기예요. 감기인데, 감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 상부 기도 걸리는 게 감기잖아요. 뭐 코도 그럴 수 있고, 뭐 우리 목도 그렇고, 그죠? 거기를 조금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에 바이러스든 균이든 게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급성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치료가 비교적 잘 돼요. 약물 치료로 충분히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만성 부비동염은 조금 다른데, 물론 만성 부비동염도 약물 치료가 일단은 원칙입니다. 그 대신 약물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듣지 않거나 코 안에 이제 물혹이 동반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진료를 보고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할지 아니면 약물 치료로 계속 진행을 할지 그걸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발할 위험도 있을까요? 재발할 위험이 있죠. 근데 이제 부비동염에 걸리신 분은 이게 해복적 구조상 그게 좀 잘 걸리는 구조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동굴로 연결된 길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길목들이 남들보다 좁아서 계속 어쨌든 거기가 막히면은 그 뒤에 놈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막힐 만한 구조들, 그래서 원래 그 길이 좁다던가 아니면 그쪽 점막이 자주 붓는다던가, 제일 심한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 길목의 자리에 떡하니 물혹이 있다던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재발을 자주 하고, 물혹 자체도 재발을 잘해요. 사실 특히 천식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물혹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재발의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비염하고 축농증, 거기 이제 어떤 병이고 그거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고 하는지 조금 더 이제 축농증에 맞춰서 좀 알려드렸고, 그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은 자가 진단으로서는 조금 정확히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특히나 GNG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GNG병원의 이성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